공부가 빨리 되고 있습니까? 자, 244쪽까지 살펴봤고요. 협회의 조직과 관련돼서는 244쪽에 협회의 조직에서 협회는 주된 사무소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울에 설립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에 설립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맨 밑에 참조에 12번에 보시면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만 소재하도록 법 규정이 있었으나 찾으셨습니까? 이게 바뀌었다고요. 지금 2013년에 폐지되어서 그게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한 번 더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협회 문제는 올해는 아무튼 시험에 출제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GM이 지부,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지부하고 지회가 있잖아요. 어떤 게 더 범위가 큰가요? 지부가 큽니까? 네, 지부가 크답니다. 그래서 지부는, 자, 주의합니다. 이것이 문제. 지부는 특광도에 지부를 설치합니다. 지부는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특광도. 그 다음 시군 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답니다. 이거 밑줄 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과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끊고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에는 지부의 동그라미, 특별시, 광역시, 도에는 밑줄 치시고 지부의 동그라미, 시군 구에는 시군 구 밑줄 치시고 지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회를 둘 수 있다. 2번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할 때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 문장은 둘이 바꿔놓습니다. 바꿔놓으니까 지부하고 지회를 바꿔놓습니다. 지부와 지회. 지부가 넓은가 봐요. 넓은 개념.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이니까 이것도 시군구죠. 군구. 그래서 등록관청과 시도지사 법 규정이 있으니까 이 지문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틀려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총회가 있고요. 총회 보교 의무는 총회는 봐도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됩니다. 협회의 총회와 관련돼서는 국장이 직접 보고하는데 국장이 무시해버린가 봐요. 지금 협회에서 이미 보고했겠죠? 총회 한번 하나요? 다음 달에? 변호사들 못하게 할 텐데.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겠습니다. 협회 업무 보시겠습니다. 협회 업무 고유 업무가 있고요. 수탁 업무도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수탁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고유 업무에서 공제사업이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정답에서 오답으로 나왔던 게 공제사업 쪽입니다. 공제사업. 협회는 개업공인사의 중개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주시고요. 그러므로 협회에서 공제사업을 해야 할 의무는 없는데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공제사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3번에 공제사업의 성격은 보증보험적 성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증보험에 여러분들 세 군데 가입하실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어디입니까? 보증보험. 그 다음에요? 협회. 그 다음에는요? 공탁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공탁보험은 몇 년인데 찾지 못한다고 했죠? 3년. 3년 얼마 보관하라고 했죠? 3년. 전속계약서 몇 년간 보관이죠? 3년. 확인설명서 사본 몇 년간 보관이죠? 3년. 거래계약서 몇 년간 보관이죠? 5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사업의 범위가 있고요. 공제 규정의 제정이 있습니다. 네, 공제사업의 운영, 공제사업에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이 방과로 6번에서 공제사업의 재무 건전성 유지하고, 지나와 버렸네요. 여기서부터 할까요? 공제 규정의 내용 다시 가겠습니다. 246쪽에 공제 규정의 내용에서 리을번의 책임준비금의 적립표를 별표칩니다. 별표치고 책임준비금입니다.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서 수입액의 동그라미 별표 치시고요. 수입액의 동그라미 별표 치시고 100분의 100의 밑줄 별표 칩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오답 처리돼서 시험에 출제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은행에 가면 책임준비금이라고 있어요. 혹시 BSI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책임준비금이요.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몇 분의 몇이라고요? 100분의 10. 책임 준비금 얼마라고요? 100분의 10. 책임 준비금 얼마라고요? 100분의 10.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제는 뭐예요? 수입액이에요. 수입액. 공제를 수입액을 뭘로 바꿔놓을 것 같아요? 수입액을. 그렇지. 총액 뭐 이렇게 바꿔놓으면 돼요. 총 수입액 이렇게 나와요. 틀립니다. 수입액.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그 옆에 재무 건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두 개를 구분하시라 이겁니다. 혹시 한 장짜리 적어져 있을 건데, 자, 책임 준비금은 100분의 10이고요. 그다음 재무 건전성과 관련돼서는 재무 건전성에 여러분들이 금융위원회 규정에 보면 이게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거기까지 필요 없고요. 여기 보면 100분의 100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은 오답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푸실 때는 딱 숫자 보시고 푸시는 거예요. 숫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협회에서 책임 준비금은 얼마요? 100분의 10. 재무 건전성은요? 100분의 100. 이게 재무 건전성 금융위원회 규정에 보면 공고, 그다음에 요구, 그다음에 명령 이런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150, 120, 100 이런 게 있는데 최소 100%는 유지하라 이런 협회에서 몇 프로요? 100. 그래서 지급 여력비용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가장 많은 시험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가로 7번에 국장이 공제사업에 대한 개선 명령권이 있습니다. 국장이 협회가 공제사업의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재산이 불량일 때는 개선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요. 또 방가로 8번에 국장은 공제 관련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도 있고요. 그다음 방가로 9번에 별표 하나 칠까요? 금융감독원장 별표 칩니다. 이 금융감독원장 여기서 처음 나오고 마지막 나옵니다. 금감원장. 이 금감원장 지금 현재 임종영 씨인가요? 그분이시죠? 여기 고성 출신 아니십니까? 자랑스러운. 왜 웃으십니까? 금감원장. 제가 알기로. 금감원장. 그쪽에 계십니다. 금감원장 막강하잖아요. 경제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경제대통령. 금융감독원장. 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원장은 국장의 요청에 밑줄 치고요. 요청입니다. 금감원장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의 요청에 의해서 있을 때 협회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협회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왜 이런 개념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갑자기 금융감독원장이 튀어나오냐? 이 금융감독원은 경제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하는 것이 주로 금융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금융 조사하는데 협회가 금융업을 하지 않습니까? 협회가 금융업을 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들 구성되어 있잖아요. 금융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 협회가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하는 그 협회의 자금 용도에 관련돼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국장이 조사를 해도 국장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장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하게 되면 행정에 보면 국장이 위에 있잖아요. 금감원장보다는. 그래서 원이고 요청하게 되면 금감원이 조사를 들어가는 협회 조사를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금감원장이 직접 한다는 거 아니고 꼭 요청한다는 거 주의하십니다. 요청한다는 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3년에 신설이 돼서 그때 시험에 나왔는데요. 또 한 번 나올 때가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금감원의 조사 검사와 관련해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되고요. 그 다음 공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제위원회.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 운영위원회를 뭐라 되어 있습니까? 둔다의 동그라미입니다. 둔다. 여기 밑에다가 밑에다가 두어야 한다 하고 X표 칩니다. 공인중개사법 문제는 법조문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바꿔놓더라고요. 둔다입니다. 둘 수 있다. 둔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아무튼 두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는 응상이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공제 사업의 시행령까지가 필요 없고요.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편 보시면 252페이지 민법을 준용하는데 협회에 관한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무슨 법이냐? 사단법인. 여러분 시험에서 재단법인 안 나옵니다. 무조건 사단법인, 사단법인의 252페이지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한 설명이 너무 무슨했습니다. 여기 한 5문제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시험에 나옵니다. 5문제를 범위를 벗어나진 않겠네. 여러분들 풀면 그 말이 그 말 같죠? 참 신기해요. 그 말이 그 말 같아. 답이 숫는데 꼭 정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답 지문만 확인하셔도 되니까요. 스트레치 받지 마세요. 찾아내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 푸실 때는요.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일단 1번에 4번이 먼저 맞는지 틀린지를 아셔야 돼요. 4번이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면 이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숫자를 모르면 절대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일단 숫자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일단 4번 질문 살펴볼까요?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2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2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몇 명 이상입니까? 1인 이상이죠? 1인 이상입니다. 그러면 4번만 아니라는 것만 하면 이제 넷 중에 하나 찾으시면 되겠네요. 몇 번입니까? 알겠나요? 2번은 뭐가 틀렸나요? 2번 틀렸는 것 같은데. 이게 등록관청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다 했죠? 부동산 정보 거래장은 국장이라 했죠. 국장. 쉬워졌네. 국장에게 하는 거죠. 국장. 2번 질문도 안에 많이 틀릴 겁니다. 시험장에 가면. 네, 많이 틀릴 것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이 답이네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푸시면서 저한테 이런 분이 있어요. 2번 문제를 풀면 숫자 긴 것은 나한테 답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 있어. 아니, 글씨가 긴 거 근데 그럼 개론 이야기했습니다. 개론이었고요. 2번에 5번 보시면 일단 여기 숫자잖아요. 2 그래서 5, 2 몇 개요? 30. 그럼 1번 뭐 2번 뭐가 틀렸나요? 개업. 아, 개업인가요? 그다음 3번은요? 기능사가 아니고 뭐라 했어요? 기사. 그러니까 이게 다 기출 문제예요. 지금 안 나오죠. 몇 개라고. 그래서 5번이고요. 아, 이 숫자는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협회 창립총회는 몇 명, 뒤에 있나? 여기 있네요. 자, 협회 창립총회는 몇 명이었죠? 협회. 600. 협회 창립총회 몇 명이요? 600. 그 다음에 발기인은요? 300이었나요? 그 다음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오, 다 외우셨네. 시도지사에서는 20명. 아무튼 우리 그게 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에도 숫자가 2번하고 4번 있잖아요. 2번하고 4번 있는데 2번과 4번부터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시험장에 가셔도 실제로 이런 푸는 요령이 시간 아끼셔야 되니까요. 2번, 4번 중에 제가 답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2번 풀어볼까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도 운영 규정이네요. 운영 규정을 승인받아야 된답니다. 며칠 이내로 하겠습니까? 3개월이었습니까? 뭐가 30일이었습니까? 네? 네. 그렇죠. 운영 지정이죠. 요건을 갖춰서 국장에게 지정을 하죠. 그럼 지정할 때 국장이 30일 이내 지정 여부를 알려주는 거죠. 지정이죠. 그럼 지정을 받고 나서 30일 이내 지정을 받고 나서 운영 규정을 다시 제출하라 했잖아요. 운영 규정을 제출해 승인을 받았는데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다음에 1년 이내에 1년 이상 하지 않으면은 지정 취소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4번에 보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는 취소 사유에 해당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협회 문제입니다. 자, 협회 문제 4번. 자, 협회 한번 풀어볼까요?
몇 번요? 발기는 몇 명입니까? 300. 그리고 4번에 300명 맞나요? 예. 주된 사무소 맞고요. 5번은요? 총회네요. 총회는 몇 명이라 했습니까? 600명인데. 그럼 3번 보시면 협회가 지부가 넓은 개념입니까? 지회가 넓은 개념입니까? 지부. 지부는 누구한테 하라겠죠? 시도지사. 지회는요? 등록관청. 뭐 지부를 국장에게까지 신고하겠습니까? 더구나 시도지사에게 이게 좀 시험에 나왔었고요. 5번 보겠습니다.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에서 자 5번 보죠. 5번 질문. 책임준비금 나왔네요. 책임준비금 몇 프로죠? 100분의 10. 100분의 10이라겠죠? 그래서 5번 질문은 맞네요. 5번 1번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요.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는 금감원 아니죠? 금감원 아니라 국장에게 승인받는다 했고요. 금감원은 국장이 요청했을 때 금융조사와 관련해서 있겠죠. 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작년 기출문제가 없어서 아무튼 협회 문제는 한 문제 출제할 걸 예상을 합니다. 자, 258페이지 보칙입니다. 업무 유탁이 있고요. 업무 유탁. 네, 교육과 관련돼서는 이제 쭉 있는데요.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260 이쪽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요. 보측. 자, 260페이지 포상금 제도가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 100% 나옵니다. 올해 100% 나오고 계산 문제 나올 겁니다. 이거 나중에 계산 문제 3번 정도 풀어보는데요. 막판까지 모든 모의고사에 계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포상금 제도는 파파라치 제도예요. 파파라치 제도. 자,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라 보시면 되겠어요. 파파라치 제도. 실제로 이것만 하신 분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261쪽에 포상금 제도의 도입이 있고요. 자, 신고 고발 대상입니다. 자, 주의합니다. 어떤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느냐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 먼저 등록관청 밑줄 칠까요?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동그라미 치죠. 등록관청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그렇지, 무등록자. 오케이, 무등록자로 쓸까? 1번에 무등록자입니다. 무등록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고하시거나 고발하시게 되면 포상금 지급 사유가 됩니다. 일단 포상금 지급 사유부터 외우셔야 돼요. 포상금 지급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이것도 밑줄 치셔야 되겠죠? 거짓이라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도 우리가 고발 대상입니다. 세 번째, 자격증 양도입니다.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받은 자, 둘 다 취벌받네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한 자도 뭐가 된다고요? 신고 고발 대상으로서 포상금 지급 사유라고요. 자, 포상금 지급 사유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무등록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대상자부터. 무등록자. 두 번째는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양도.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또는 양수받거나 이랬을 때. 자격증. 그래서 혹시 주위에서 나 자격증 빌려서 해. 그러면 바로 신고해버리세요. 50만원. 자, 3번에 포상금의 범위 및 확보 보시겠습니다. 포상금은 일건당 얼마로 한다고 되어 있죠? 50만원. 일건당 얼마요? 50만원. 일건당 얼마요? 50만원. 그래서 100건, 10건 하면 500만원 되나요? 자, 50만원 이하는 없습니다. 무조건 50만원이에요. 자, 주의할게요. 얼마라고 해요? 무조건? 50만원이에요. 50. 건당 50만원. 건당 50만원이고요. 첫 번째가 50만원이고요. 자, 두 번째 주의합니다.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동그라미입니다. 일부를 포상금 중에서 50만원 중에서 일부예요. 일부라고 하시고 그럼 일단 전부라고 하시고 X표 칩니다. 전부 지급할 수는 없고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하시고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올 텐데요. 모의고사에는 가끔씩 나올 겁니다. 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50% 이내랍니다.
국가에서 50% 이내를 보조할 수 있다. 자, 포상금의 규모는 50만 원이다. 50만 원인데 건당 50만 원이요? 건당 50만 원인데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데 그 일부 범위가 어디냐 이겁니다. 50%까지라 이거죠. 50%까지. 이거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있고요. 자, 여기서 주의합니다. 포상금입니다. 자, 제가 무등록자예요. 무등록자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등록자인지 알아버렸네. 누가? 등록관청이. 행정관청이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A가 저를 신고했어요. 그럼 저에 대해서 포상금 나갈까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그렇죠. 안 나갑니다. 자, 이 표현입니다. 포상금은 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밑줄 칩니다. 발각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돼요. 발각되기 전에. 발각한 후에는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동그라미 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밑줄, 기소유예 밑줄. 그래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이게 맞아야 돼요. 자, 여러분 신고했어. 신고했는데 검사가 무혐의처분 받았어요. 무혐의처분했어요. 그러면 포상금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근데 검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소를 제기한다든가 또 뭐 한다고요? 공소제기. 자, 여러분들 이제 세 개가 헷갈리는데 우리 누구죠? 형법을 가르치시는 이정렬 교수님한테 여쭤보시면 잘 하실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첫 번째 우리가 집행유예가 있죠? 집행유예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기소유예, 공소제기가 있습니다. 공소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해봤던 기소유예가 있고요. 기소유예죠? 네. 기소유예가 있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가 있어요. 이것은 검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판사가 하는 일이 선고유예라는 게 있어요. 차이점이 달라요. 공소유예나 공소제기는 그 법률상 범죄 구성에 대해서 범죄 구성이 맞다 했을 때 공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 기소유예는 유예를 시킨 건데 소를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에서 검사만 기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기소유예는 뭐냐면 범죄 구성 맞아. 너 잘못했네. 범죄 구성을 맞는데 얘를 소를 제기해서 형법자를 만들기보다는 약간 유예시켜 놓는 거예요. 누구나 미성년자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절도를 했습니다. 범죄 구성 맞아요. 그런데 그 미성년자가 잘못을 미치고 있고 또 갖다 갚았을 때는 이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량을 낮춰준다든가 미성년자 이런 경우에 그래서 범죄 구성은 요건 맞다는 주의하세요. 범죄 구성은 이미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성량 풍속이라든가 질서 이런 게 기반했을 때 미성년자에게 절도 2,000원짜리 그 dollar 하나 가져가는데 그걸 가지고 범법자로 만들기에는 좀 뭐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집행유예는 죄송합니다. 집행유예는 선고유예와 같이 가야 되는데 이리 가야 됩니다. 집행유예는 우리가 그 지금 전번에 조연아 씨 보시면 아시겠죠? 조연아 씨 집행유예했죠. 그래서 범죄를 맞아 판결을 받은 겁니다. 범죄자인데 그 대신에 교도소는 안 가고 일정 기간 동안을 벗어나면은 사라지는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선고유예는 되게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 이분을 교도소까지 데리고 있어서는 좀 불편하다. 개선의 정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범죄 요건이 맞는지만 따져보는 거예요. 범죄 요건에. 포상금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검사가 범죄 구성이 맞는지만 따져봐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공소 제기를 하고 기소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대상이다. 이거 포상금 대상이고요. 포상금.
더 궁금하신 분은 우리 세법 교수님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의점에 보시면 검사가 무혐의 처음을 했거나 기소 중지가 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틀렸습니다. 포상금의 지급에는 판사의 판결이 확정돼야 한다. 그래서 판사는 관련 없다 했어요. 판사는 관련 없다. 포상금은 범죄 구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져보는 거니까요. 지금 무등록자 이런 것은 다 범죄 구성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와 관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정리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자, 포상금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고요. 등록관청에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등록관청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양가로 3번 볼까요? 포상금 지급은 양가로 2번에 포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이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 1월에 동그라칩니다.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월 이내에. 1월이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요. 앞에서 우리 자격증과 관련돼서 자격증 교부를 시도지사가 몇 개월 이내에 해주죠? 1월. 시도지사가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 자격증 1개월 이내에 교부해 줍니다. 거기하고 지금 포상금 지급도 1개월 이내고요. 공동신고입니다. 공동신고. 지금 A 사무실이 무등록자라는 거에 대해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어요. 공동으로. 자, 이 경우에는 누구에게 50만 원 주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공동으로. 그래서 나누면 돼요. 그래서 둘이 각각 얼마씩이요? 25만 원씩. 공동이요. 손잡고. 주의할 게 이거요. 손잡고 가서 신고했을 때. 손잡고 가서 신고할 때는 이거요. 25만 원씩. 25만 원씩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 이 건에 대해서 이 건 A가 무신고, 무등록이란 건에 대해서 공동은 아니에요. 공동은 아닌데 갑도 신고하고 고발이 들어오고 을도 들어왔어요. 갑도 들어오고 을도 들어왔어요.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먼저 신고한 사람. 먼저. 이 사람 먼저 했다. 이 사람한테 신고합니다. 이 사람은 아쉽네. 이 사람 못 받고요. 먼저. 이 내용 꼭 중요합니다. 중복신고. 양가로 4번에. 자, 공동신고부터 볼까요?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끊고 포상금을 균등하게 동그라미 칩니다. 균등하게 배분하니까 얼마씩 준다고요? 25만 원씩 배분해야 된다. 자,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할 때는 합의를 먼저 줘야 되겠죠?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요. 중복신고입니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이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건이에요. 2건. 그래서 2건 채라고 하면 되겠다. 2건. 2건 이상에 대해서 똑같은 신고죠. 똑같은 신고가 들어갈 때는 최초 신고한 자에게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준다고요? 최초 신고자인데. 자, 이걸 계산 문제가 올해 시험에 나오는데요. 어디로 가시냐면 268쪽 가봅니다. 해설 한번 가리시고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셔도 돼요. 근데 이런 형태로 올해 나올 겁니다. 268페이지에 자, 2번 문제가 출제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써봐야 될걸요? 머릿속으로 안 될 텐데. 연습장에다가. 올해 100% 나옵니다. 돈을 알아서 줬으면 좋겠습니까? 신고하고 나서.
풀어내셨어요? 오, 아싸예요? 한 번씩 그려보셔야 되죠? 얼마 나온가요? 얼마씩 받아요? 75만씩 받습니까? 어떻게 났습니까? 갑과 을이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파파라치네요. 하는 짓거리가 갑과 을이 파파라치잖아요. 갑과 을이.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에게 갑이 A하고 첫 번째 B한테 신고했네요. 신고했는데 뭐 했어요? 부정한 방법이니까 이게 해당됩니까? 네, 해당되네요. 부정한 방법으로 하면 얼마씩 받죠? 50만원, 50만원. 좀 벌었네. 자, 두 번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무등록자죠? 무등록자도 대상입니까? 대상자죠?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C를 갑과 을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으로 했네요. 공동. 손잡고 가서 했네요. 손잡고 했으니까 25만씩 받습니까? 25만원씩. 자, 그 다음에 D급번 보죠. 을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상이 되죠. D를 신고했네요. 을이 누구를 신고했어요? D를 먼저 신고했는데 양도니까 이것도 해당이 되네요. 양도니까 해당이 되는데 얼마 받는 거죠? 50 받고요. 그 다음에 갑도 나중에 신고했네요. 근데 우리가 먼저 신고한 사람이 된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E 보죠.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뭐라 됐나요? 발각됐네요. 누가 먼저 발각했죠?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발각했기 때문에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등록관청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자체가 안 되겠고요. 미음번 자 검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 보죠.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A하고 E에 대해서는 이거 어디 있죠? E는 우리가 필요 없죠? E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E에 대해서는 뭐 했죠? 공소제기했으니까 해당이 되는데 얘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네요. C하고 누구 했어요? D. C하고 D에 대해서는 뭘 했다고요? 기소유예.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뭐 했습니까? 무혐의 처분 했네요. 무혐의. 그러면은 갑은 얼마 받습니까? 50만원, 25만원에서 75만원. 을은 C에 대해서 얼마? 25만원. D에 대해서 얼마요? 50만원. 75만원. D는 빨리 가서 받았네요. 빨리 신고해서. 그래서 다 각각 얼마씩입니까? 각자 75만원씩 받네요. 있나요? 아, 1번에 있네요. 네,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문제가 24회에 나왔고요. 25회도 나왔어요. 25회도 나왔는데 좀 교재는 없고요. 26회 작년에 안 나왔어요. 이 문제가 아마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100% 나옵니다. 24회 때 처음으로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요. 처음으로 계산 문제 나와서 재미 봤습니다. 출제자가 재미 봤던 문제라 올해는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포상금이 안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나올 걸 예상하시고, 이 문제는 좀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주의하실 것은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소유예 사건에 대해서만 이거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걸 주의하시면 문제 풀어내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9쪽 가보겠습니다. 지도 감독 및 각종 규제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쪽에 특별한 문제는 시험에 출제되는 게 없습니다. 뭐 할 수 있다 이거고요. 210쪽에 가시면 감독관청이 있고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에서 국장이 누구를 감독합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했던 거래정보사업자 있었죠? 거래정보망 사업자. 특강도지사가 있었고요. 등록관청. 여러분들은 이제 등록관청을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시죠? 부딪히게 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관청 협조 요청이 있고요. 지도 감독 대상이 있고요.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있습니다. 감독상 명령이 필요한 경우 지도 감독 유형,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도 있고요. 불응시 제재가 있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이 되고요. 중개법인에 대해서는 중개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있고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자, 넘어오겠습니다. 272페이지 보시면 행정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장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처분, 지정 취소고요. 할 수 있다, 재량적 사항이고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하는데 대상자는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죠. 자격증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는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겠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 정지 사유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취소 사유가 있고 업무정지도 할 수가 있네요. 자격정지는 자격정지와 관련돼서는 소속공인중개사,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거 지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왔습니다. 이거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별표 하나 쳐놓고요.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하고 자격 취소 사유는 기소계획이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것만 두 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3페이지에 행정처분의 사전 절차로 청문제도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박스 있죠? 청문 절차. 청문 절차가 출제될 타이밍이에요. 자, 청문 절차입니다. 행정처분의 사전 절차로서 청문제도인데 청문에 의의 보시면 청문이라 하면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처분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그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고요. 청문의 대상 보시면 첫 번째 밑줄 그 박스 있죠? 1, 2, 3 별표 칩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청문 절차고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도 청문 대상이고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도 청문 절차입니다. 청문 절차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는 청문 절차라는 거, 청문 절차고요. 청문 절차는 생략이고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10일 전까지 10일 전에 밑줄 10일 전 10일 전은 나중에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10일하고 대표적으로 10일이 뭐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10일 고용인의 신고 고용인 아닌가요? 아니에요? 어?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그건 기억나는 거예요. 인장 등록은 7일 그거 기억납니까? 인장 등록은 애우죠 뭐. 청문 절차 며칠 전까지요? 10일 전까지 알려주라 이거예요. 청문 절차. 그냥 준비할 걸 거 아니에요. 변명으로 모른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이게 청문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자, 청문 절차 10일 전까지인데요. 이 10일 전까지는 시험에 나와 좀 어려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청문 절차의 대상 좀 제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고요.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취소 처분에 보고 통지가 있고 자격증 반납이 있는데요. 자격증 반납은 자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겠습니까? 시도지사. 오케이. 시도지사. 혹시만 칠까요? 자격증 반납. 자격증 교부가 누가 해주니까요? 시도지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는 교처분이 반납 7일 이내죠. 자칠. 7일 이내에 인칠, 자칠 이렇게 어떤 것 같습니다. 인칠, 자칠. 자격 취소 처분의 효과가 있고요. 효과. 자격 취소된 자는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되어 있고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거죠. 취소. 그다음 자격 정지 보시겠는데요. 지금 276쪽에 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에서는 자격 정지 사유가 있거든요. 이 자격 정지 사유하고 그 다음에 그 별표 1이 있어요. 별표 1에 자격 정지 사유하고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어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광고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벌과 이런 질서벌, 벌칙, 벌량 뭐 이런 거 외우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두 문제, 세 문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안 외워질 겁니다. 제가 이것은 정리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정리를 못했네요. 정리된 걸 못 드렸네. 여기까지 지금 못 나갈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다음에 정리해서 한 장으로 깔끔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신데 암기법까지 같이 드릴 테니까요.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는 안 외워집니다. 죄송한데. 자, 보죠. 217쪽에 별표 1,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기준은 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올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유망한데 왜냐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좀 나오면 어려워요. 출제되면. 왜 어렵냐면 자격정지 6월 사유하고 자격정지 3월 사유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6월을 다 외우시는 방법도 있고 3월을 다 외우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월을 외우시는 게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서명, 달인 뭐 이런 거에 관련돼 있어요. 설명, 서설 이렇게 돼 있어요. 서명이니까 당연히 도장하고 관련돼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설명 이런 게 나오면 전부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워낙 많아서 4번에 보시면 210페이지 4번에 법 26조 2항 규정을 위반해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이잖아요. 서명 날이 밑줄 칠까요? 서명 나왔으니까 서명 사인한 거나 도장 찍지 않으면 자격정지 몇 개월이요? 3개월. 그 다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설명서에 서명 날이냐 하지 않았대요. 몇 개월? 3개월. 또 6번에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또 하지 않았대요. 이때도 몇 개월? 3개월. 그 다음 7번에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았대요. 인장 도장이잖아요. 몇 개월? 3개월. 아마 이렇게 오시는 게 더 많은데 이 문제는 대체 강조드리지만 올해는 시험에 하나 나올 걸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격정지와 구분하는 거. 자, 얘들 한번 풀어본 것 같은데요. 304페이지, 305페이지 가셔서 비율표까지 외운 건 이게 제 시험 처음입니다. 자, 304페이지, 305페이지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 좀 골치 아프게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짜증나죠? 네. 제가 보기도 짜증나는데. 8번, 9번. 몇 개. 그냥 틀린 거 찾으라면 좋은데. 찾았어요? 오, 그래요? 다 하셨어요? 아무튼 시험에 올해 지금 몰라도 되고요. 모른다기보다 지금 외우시면 다 읽어보잖아요. 시험장에 가시면 이런 유형이 있다 하나 이렇게 하시면 특이하죠. 이런 유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만 나오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서명, 설명, 서설인 이렇게 하나 외우시면 이와 관련돼서는 서설인이 몇 개죠? 3개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외우시면. 자, 그 다음 277쪽 다시 갈까요? 277쪽에 가중 또는 감경인데요. 가중 감경인데 자, 예를 들어서 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몇 개월까지 자격정지죠? 3개월인데 딱 3개월까지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3개월 이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답니다. 경감할 수 있는데 2분의 1까지. 그래서 2분의 1까지 가중 감경할 수 있는데 자격정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됐어요. 여러분들이 2개 이상.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된 경우에 자격정지 4개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런 개념. 6월 이내니까요. 6월 이내에서 자격정지 4개월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 218페이지 4번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있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옆에 써졌습니까? 외우셔야 돼요. 방가로 1번 절대적 등록 사유 외우셔야 됩니다. 별표 치시고요. 자 따라서 할까요? 2번 읽고 그럼 이 시간 끝낼까요? 자, 뭐라고 외우겠습니까? 제가 안 써져 있나요? 진짜 안 써져 있네요. 쓰면 되죠. 자, 한 장짜리 보겠습니다. 자, 한 장짜리. 자, 몇 조입니까? 30. 찾아보세요. 37조인가? 사부결격 2등 소양 찾으셨습니까? 38조랍니다. 자, 그거 3번 읽고 이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3번. 시작. 사부결격 2등 소양 업자 체의. 사부결격 2등 소양 업자 체의. 사부결격 2등 소양 업자 체의.
자, 그래서 218페이지 가셔서, 자, 이게 절대적 등록시효 사유 외우셔야 되는데요. 4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의 경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사가 없네요. 금치사자 또는 한정치사자. 4. 마음에 안 드신가요? 사부격격 이등소양체 업자처이가 그러시면 또 다르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 9가 뭐죠? 9가 보시면 어디로 가냐면 동그라미 3번 찾으셨습니까? 동그라미 3번에 부정한 방법입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의 부예요. 사부일 거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